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아들을 기다리던 경찰서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저를 찾아 뛰어들어오는 제 아들 민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아들 민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민우야,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생신날 경찰서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 민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뻤죠. 괜찮아. 이제 만났으니 됐어. 경찰관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안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아들 민우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이미 늦은 밤이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하지만 아들 민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껄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게 달갑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에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 애써 눈 감아 주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 민우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아들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오시기도 했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밖에 있어야 해서요. 근처 모텔에 모셔다 드릴게요. 응, 오늘?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죄송해요. 갑자기 오신 건 어머니시잖아요.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로 75세가 되신 박순자 할머님입니다. 박 씨의 아들 민우 씨와 며느리 유진 씨, 그리고 두 손주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 할머님은 얼마 전 자신의 생일을 맞아 바빠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들 내외를 만나러 그 먼 거리를 직접 대중교통을 타고 겨우겨우 상경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피하려는 듯한 냉랭한 태도에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식 부부가 할머니를 반기지 못했던 것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을 직접 겪으신 할머님은 고민에 잠도 설치시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아보고 싶다면서 저희 실버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정말이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제는 50년 넘게 살아온 지방 소도시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조금 부끄러우니 꼭 댓글로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빠짐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생일날 큰맘 먹고 서울에 있는 아들 민우네 집에 가볼까 했죠. 유난히도 무더웠던 뜨거운 날이 식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가슴이 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때로는 버스 타는 것도 길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야 아들이 유튜브라는 걸 알려줘서 참 세상 좋아진 걸 느껴요. 유튜브로 세상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정말 사연도 가지각색에 요 조그만 핸드폰은 참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옛날에는 카메라 찍겠다고 검은색 필름통이랑 큼직한 카메라까지 다 챙겨야 했는데 요즘에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이 작은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사진도 모두 찍을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한때는 도시에 나가 사람들 틈에서 일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번잡한 곳이 어색해졌어요. 공기 좋은 지방 도시에서 지내다 보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잠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났죠. 늘 그랬듯이 앞치마를 두르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하루는 상추가 잘 자랐는지 보고, 하루는 깻잎, 하루는 로메인, 다양하게도 심어두었거든요. 상추잎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작지만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상추를 보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깻잎, 토마토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민우랑 며느리 유진이, 손주 민서와 민준이가 내려오면 이거 다 해서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문득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매년 제 생일이면 아들 민우 가족이 내려왔었거든요.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조금은 쓸쓸한 마음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생각에 잠겼죠.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제 생일이 고작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귀 빠진 날이라니? 작년만 해도 우리 아들 민우 가족이랑 함께 보냈는데 말이에요. 올해는 그 설렘 대신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때 스마트폰 영상통화 벨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우리 아들 민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래, 민우야. 나야 뭐 사람도 없고 별일도 없는 곳에서 지내고 있으니 무탈하지. 너랑 며느라기도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그럼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도 괜찮으시고요. 그럼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면 건강한 거지. 그나저나 방금 밥 먹다가 봤는데 다음 주에 내 생일이더구나. 혹시 너희 내려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겠니? 잠시 망설이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 민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저,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생신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순간이지만 서운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죠. 아이고, 왜 그렇게 바쁘니 요즘? 네, 엄마, 지금 정신이 없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 캘린더로 저도 어머니 생신인 건 봤는데 이번 어머니 생신날 때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 민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꼭 찾아뵙고 싶은데. 아니야, 생일은 내년에도 오는걸. 괜찮다. 알았으니까 날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고 끼니 거르지 말고. 영상통화를 끊고 나니 갑작스레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막함이 싫어 TV를 켰지만 시끄러운 소리만 귀에 들릴 뿐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해 넘어 저녁이 되어서야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은 빛나는 야경이 멋지지만 제가 있는 이쪽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은 정말 눈이 시릴 정도로 별이 많아요. 우리 아들 보고 싶네. 민우야, 너 어릴 때 같이 별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문득 제 아들 민우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여름밤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별을 보곤 했었죠. 민우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별자리에 대해 묻곤 했어요. 그땐 그렇게 가까이에 있던 아들이 이제는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잠을 설쳤어요. 뒤척이다 저의 생일 전날 결심했죠. 그래, 내가 한번 가볼까? 애들도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잠깐 얼굴이나 보고 오면 좋겠네.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몸도 못 가누는 노인네도 아니고 굳이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었죠. 아들이 보고 싶으면 제가 가서 보고 오면 될 문제였습니다. 제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시도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지만 아들을 보러 서울 갈 생각을 하니 설렘에 잠이 안 오더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제가 정성스레 묵혀둔 김치와 된장, 고추장을 조금씩 담았죠. 아들 민우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정성스레 챙겼습니다. 옷은 몇 벌 안 됐지만 깔끔하게 개어 가방에 넣었어요. 깔끔하게 챙긴 짐을 보고 있자니 제 생일인데 오히려 제가 생일 선물을 주러 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라서 퍽 웃음이 났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응, 순자 씨, 어디 가세요? 서울에 좀 다녀오려고요. 아니, 서울이요? 그 먼 곳에 혼자서요? 네, 오늘 제 생일이라서 깜짝 선물로 제가 가기로 했지요. 마을 이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제 생일인데 아들네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해서요. 굳이 바쁜 아들 시간 내서 오라가라 할 것 없이 제가 가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오면 좋잖아요. 병원에서 콧줄 꽂고 있는 것도 아닌데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녀야죠. 아이고, 그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울은 복잡하다던데요, 차도 많고. 그리고 생일 축하드려요.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축하 고마워요, 이장님. 버스에 오르면서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민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척척 지도를 열어서 찾아다닌다고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쓰는 것도 익숙지가 않고 사실 인생의 대부분을 이 작은 마을에서 지낸 터라 괜히 복잡한 서울에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긴 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아들네에 도착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머리가 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을의 낮은 집들과 푸른 들판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대신 높은 산과 시꺼멓게 다림질한 것 같은 매끈한 도로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참을 가다 보니 부르릉 거리는 버스와 잔잔한 떨림, 조용하게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문득 삐하는 버스 안내 소리에 퍼뜩 저는 잠에서 깨어났죠. 잠깐 한숨 잤다가 일어나 보니 창밖의 풍경이 완전 달라져 있었어요. 해안가 기암절벽을 땅 위로 옮겨 놓은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과 유리창문들, 그리고 개미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자동차들까지 한강 다리를 지날 때는 저도 모르게 우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번 명절이나 제 생일 때쯤 아들네 부부가 내려오기만 했지. 생각해보니 제가 서울에 와본 건 정말 수십 년 만인 것 같았어요. 63빌딩이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서울은 더 엄청난 별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 곳이었나 싶어서 당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져서 창밖을 쳐다보고 있으니 버스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에는 처음 오시는 거예요. 꼭 표정이 서울 처음 와본 사람 같네요. 처음은 아니긴 한데 정말 수십 년 만에 와보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제 생일이라서 아들네 집에 가보려고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저는 손주 보러 가는 길이에요. 옆자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종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저의 불안한 마음도 커져갔죠. 민우야, 엄마가 곧 갈게. 아이고, 잘 찾아갈 수 있겠지? 새벽 같은 아침에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어찌할 바를 몰랐죠. 가방을 꼭 붙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야 하나? 손에 든 종이에는 며느리 유진이가 알려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소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랐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에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한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학생,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 젊은이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제가 본 가장 큰 나무보다도 더 높은 건물들 사이로 걸어가며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사방에서 들리는 소음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다고 했나? 이거 참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들 민우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내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표를 사는 것부터 개찰구를 지나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들이 어릴 때 서울로 떠나던 날이 생각났죠. 엄마, 나 서울 가서 꼭 성공할 거야. 그때 내가 꼭 엄마 모시고 갈게. 그때 민우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르겠어요. 겨우겨우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야 할 정거장에 내리고 나니 또 다시 저를 반긴 건 회색 빛깔 낯선 길거리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웃긴 건 제 꼬락서니가 누가 봐도 길 잃은 할머니 같아 보였나 봐요. 젊은 애엄마가 다가와서 저에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저기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여기 주소를 찾고 있어요. 주소를 보여드리자 아기 엄마는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큰 아파트 단지예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이고, 아가 엄마가 너무 친절하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애기 엄마가 일러준 대로 걸어가다 보니 큰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이제서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아들 민우를 만나는구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 민우가 살고 있다니 신기하네. 문득 이런 곳에서 살면서 왜 나를 부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네 부부도 시작은 제가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해서 자기들의 자식은 본인들처럼 촌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음 한다고 무리해서라도 서울로 올라간 것이었어요. 새삼 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릴 듯 솟아있는 모습이 압도적이었고 우리 마을에 낮은 집들만 보다 온 제겐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민우가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농사짓는 부모 밑에서 자라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니 말이에요. 노력을 많이 했구나 싶었죠. 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서둘러 나가는 모습, 모두가 제 눈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305동이 어디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높은 건물들이 너무 많아 어느 것이 305동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한참을 헤매다 결국 어찌어찌 경비실로 향했어요. 저기요, 305동이 어디 있나요?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28층으로 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28층. 우리 마을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민우야, 엄마가 간다. 드디어 28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2801호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문 뒤에 누가 있을까? 며느리 유진이와 손주들이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혹시 이민우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요. 그 여자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이민우? 이민우 씨는 모르는 분이네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고생해서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주소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제가 잘못 찾아온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허둥지둥 사과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를 않았어요. 며느리 유진이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민우야, 엄마가 왔는데 왜 전화를 안 받니? 주변을 둘러보니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아들 민우가 연락할까봐 말이에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순간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길 잃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어디 가셔야 하는 곳 있으세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밤을 새울 순 없었죠. 저 경찰서가 어디 있나요? 그 남자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천천히 일어나 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자꾸 눈물이 났어요. 오늘 내 생일인데 밥도 못 먹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민우에 대한 걱정도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저희 길고 힘든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선풍기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녀 지친 몸이 잠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접수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죠. 저기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갑자기 눈물을 쏟는 할머니를 보고 당황한 경찰관이 저를 의자로 안내해 주셨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차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했죠. 시골에서 올라온 일, 잘못된 주소로 헤매던 일,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까지.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드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우의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경찰관이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전화했을 땐 받지 않던 아들 민우가 경찰 전화는 바로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민우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아들 민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다고요?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 오신대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아들 민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내 전화는 받지 않았을까? 경찰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한숨만 나왔죠. 주변을 둘러보니 밤늦게 찾아온 사람들로 경찰서가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자리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저씨도 보였고요. 모두가 각자의 사연으로 이곳에 와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 문득 제 처지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까 그 경찰관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물잔을 받았죠. 고마워요. 젊은 양반이 참 친절하네요. 경찰관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들으니 제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 걱정 마세요. 곧 아드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시간이 흘러 1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들 민우는 오지 않았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민우 씨, 아직 못 오고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이 좀 길어져서 1시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일이 길어져서 조금 더 늦으신데요. 경찰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민우가 어릴 적 생각, 서울로 떠나던 날의 기억. 그 시절엔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멀어졌을까. 문득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할머니도 누굴 기다리세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맞아요. 다들 바쁘게 사나 봐요.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면 뭐 해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데. 그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아들 민우도 그럴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이 흘러 2시간이 지났어요. 피곤함에 눈이 감기려 했지만 혹시 아들 민우가 올까봐 정신을 차리고 있었죠. 경찰관이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민우 씨, 너무 늦어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이번엔 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경찰관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이제 곧 도착하신대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아들 민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들 민우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반갑게 맞이해야 할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아들을 기다리던 경찰서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저를 찾아 뛰어들어오는 제 아들 민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아들 민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민우야,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생신날 경찰서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 민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뻤죠. 괜찮아. 이제 만났으니 됐어. 경찰관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안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아들 민우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이미 늦은 밤이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하지만 아들 민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껄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게 달갑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에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 애써 눈 감아 주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 민우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침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오시기도 했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밖에 있어야 해서요. 근처 모텔에 모셔다 드릴게요. 응, 오늘?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생일날 그 먼 길을 달려와 아들을 만났는데 같이 있을 수조차 없다니요. 서운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고 말았죠. 아니야, 괜찮다. 엄마가 모텔에 가면 되지 뭐. 너는 일 열심히 해. 아들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찾아온 게 아들에겐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보고 싶었던 아들 얼굴이라도 봤으니 위안이 됐어요. 아들 민우가 모텔까지 배웅해주고 떠났어요. 모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밀려오는 피로감에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하루 종일 걸었더니 다리에 쥐가 날 것만 같았죠. 지친 몸을 이끌고 욕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오니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아들 민우 집에 가서 며느리 유진이랑 손주들 볼 수 있겠지. 아침은 뭘 먹어야 하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민우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좀 해줘야지. 아이고, 된장이랑 고추장을 전해주고 온다는 걸 이걸 모텔까지 들고 와버렸네. 그 생각을 하니 피곤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이 기대되기도 했죠. 비록 오늘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부은 얼굴이 보였지만 상관없었죠. 오늘은 아들 민훈의 집에 가는 날이니까요. 모텔을 나와 어제 아들과 함께 왔던 길을 되짚어 걸어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해서 주소를 확인했죠. 305동 2502호. 맞아요. 어제 제가 잘못 찾아갔던 곳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 25층 버튼을 눌렀어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잠깐만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진이가 나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했죠. 유진아, 시험이 왔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지만 며느리 유진이의 표정은 썩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썰렁했어요. 분명 아침 시간인데 아들 민우도 손주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는 어디 있니? 애들은? 애들 아빠는 벌써 출근했고 애들은 학교에 갔어요. 며느리의 대답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왠지 제 마음 같지 않은 분위기였죠. 어제 겨우 찾아온 시골 시어머니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말씀 못 드렸네요. 사실 이번 주는 저도 일이 너무 바빠서요. 며느리 유진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속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다는 투였죠.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아들 민우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주소를 잘못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 시골댁으로 내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겨우겨우 찾아온 아들 집인데 왜 아들은 저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내려가라는 걸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찾아온 집에서 아들은커녕 손주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라니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서글프고 허탈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 유진이가 저를 달랬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들 집에 온 것조차 내키지 않은 눈치였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내려가고 싶었지만 지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느라, 내가 오늘 하루만 여기서 쉬었다. 내일 내려갈게.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놀라게 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밤에 저희가 어디 갈 곳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바로 택시비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바로 내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당장? 손자 얼굴도 못 봤는데 말이야. 유진아, 너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긴 아들 내외는 일단 저녁까지 함께 있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하고 껄끄러웠죠. 며느리 유진이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한숨만 푹푹 쉬면서 시계만 힐끗거리고 있었어요. 손주 민서와 민준이는 아빠 민우만 졸졸 쫓아다녔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섭섭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온 게 뭐 그리 불편하다는 거지? 민우의 태도 역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식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민준이가 불쑥 물었어요. 아빠, 그럼 우리 내일 여행 가는 거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야?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우와 유진의 움직임이 멈췄죠.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여행? 무슨 여행? 민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거든요. 민우야, 엄마 좀 봐라. 내일 여행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민우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 내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바쁜 일정 때문에 어머니 생신에도 못 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믿을 수 없어서 쳐다만 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아들이 그토록 어머니를 만나는 걸 꺼려했는지, 왜 자신이 왔다는 소식에 달갑지 않아 했는지, 자신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 다 여행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밀어낼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잠깐만, 아니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내가 방해가 될까봐 여행 얘기도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했단 말이야. 엄마가 너희한테 그렇게 침이 되더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민우는 당황한 나머지 어버버거리기만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바빠서 티켓도 미리 끊어놓은 거라. 변명처럼 들리는 그 말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됐다, 그만해라. 내가 뭐 얼마나 큰 욕심을 부렸다고 이렇게까지 한다니? 나도 알아. 내가 이제 늙어서 너희한텐 침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면서까지 피할 줄은 몰랐다.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심한 시각이었지만 그 멀고 먼 저희 집, 남의 작은 시골 도시까지 이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할지 답도 몰랐지만 자식 내외의 만류는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아들 민우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 뭘 이해해? 엄마가 필요 없으니까 치워버리려고 한 거잖아.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내가 뭐 그렇게 밉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었는데. 됐다, 민우야. 엄마도 이제 알았다. 내가 너희 가족에겐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된장, 고추장 바리바리 싸서 자기 생일날 자식놈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먼 길을 찾아온 부모를 모텔방에서 재우고 다음날 식사도 함께 안 하더니 택시비 몇 푼 줄 테니 택시 타고 꺼져버리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는커녕 귀찮아하고 피하려 드는 너희 마음을 이제야 잘 알겠다. 하지만 아들의 변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숨긴 건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박 씨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 변명이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배려? 이게 배려라고? 날 치워버릴 궁리를 하는 게 배려라는 거냐? 난 너희가
내 생일이라도 찾아올 줄 알았더니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방해가 될 줄이야. 이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들은 이제서야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되풀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갈게요. 다음이라니. 됐다. 너희 여행 잘 다녀와라. 난 이제 안 찾아갈 테니까 마음 편히 살아.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식었지만 가슴에 응어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죠. 쓰라린 배신감과 실망감이 뒤엉킨 채로 터미널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직도 아들의 거짓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렇게 외면하고 밀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냈죠. 차라리 이 모든 게 내 아들의 진심이라면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 이제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야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창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한 시골 마을의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요. 버스에서 내려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 길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아들에게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해도 저에겐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가야죠.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지만 견뎌낸다면 더 성숙한 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프지만 소중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기꺼이 그 모든 순간을 마주할 거예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그게 저만의 방식으로 이 삶을 온전히 껴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에서 서울까지 갔음에도 저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하게도 예약해둔 해외여행에 가버렸고 아마 돌아온 지 한참 되었겠지만 저에게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아야 할까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민 끝에 마을 이장님께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런 천하의 불효자식들이 있냐며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으시라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댁내 평안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연 채널 실버라디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